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제 채널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가치 투자를 아마 하실 것 같습니다. 인덱스 투자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저도 역시 이제 가치 투자를 추구하고 있는데, 가치 투자라는 게 결국 가치보다 싸게 사서 적정한 가격 혹은 비싼 가격에 파는 건데, 그게 참 말처럼 쉽지는 않죠. 오늘은 가치 투자가 왜 어려운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93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하고요. 국내 주식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지금까지 5,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200만원 정도 되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주보다 올랐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이, 전통적인 대형주들이 주도하는 장세였고, 근데 삼성전자 우선주가 제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선주는 거의 안 올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를 어제 커뮤니티에도 올렸지만 매도를 했고요. 너무 단기간에 좀 급등을 해서 한 50% 수익률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외 주식 계좌. 해외 주식 계좌는 지금까지 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35만원 정도 되고요. 해외 주식, 외국의 지수들도 대부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 좀 10만원 정도 올랐네요. 자산 배분 계좌.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13만 9천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이것도 한 10만원 정도 올랐고, 채권도 괜찮고 주식도 괜찮고, 자산 배분 계좌도 꾸준하게 좀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93주차까지 왔습니다. 93주차 현재 한국 주식 총 5,400만원 투자해서 현재 6,201만 6,346원, 해외 주식 6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35만 6,256원, 자산 배분 계좌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13만 9,742원, 합계는 6,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7,951만 2,344원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계좌 잔고랑 원금 차이가 그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또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치 투자를 지향하고 또 자신은 가치 투자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가치 투자로 성공하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가치 투자는 결국 그 기업을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를 해서 더 비싼 가격에 혹은 적정한 가격이 되면은 파는 거죠. 그게 가치 투자인데, 그게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가치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3단계를 모두 잘해야 가치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를 다 잘하려면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일단 첫 번째 단계, 첫 번째는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죠.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뭔가 재무상의 숫자, 현재 얼마를 벌어들이는지, 또 가진 자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아주 협소한 의미의 가치 투자고, 가치 투자라는 거는 어떤 미래에 대한 성장성까지도 포함해서 가치를 계산해서 투자를 하는 게 가치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투자라는 거는 미래를 상대하는 일이죠. 지금 매수하는 거는 현재지만 결국 매도하는 거는 미래이기 때문에 미래를 다루는 일이라서 성장성을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죠. 현재 돈을 좀 잘 벌고 가진 자산이 많다고 해도 미래에는 돈을 못 벌게 되거나 적자가 날 것이 확실하면은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미래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대한 성장성도 그 가치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성장을 가치로 계산한다는 게 아주 어려운 일이죠. 일단 확률적으로 성공할 확률도 있고 실패할 확률도 있는데, 그 확률이 어느 정도 될지 대충이라도 계산을 해서 현재화 시켜서 좀 가치를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어쨌든 1단계 가치를 계산하는 것부터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가치 투자의 2단계는 그 가치를 평가했으니까 이제 그 가치보다 싼 가격에 매수하는 거죠. 이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게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이 기업은 진짜 좋아 보이는데, 그런데 이미 주가는 비싸단 말이죠. 일단 가치 밑으로는 왠지 안 내려올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가치보다 비싸더라도 그냥 일단 매수를 하자,
이런 경우가 많죠. 참지를 못하고. 어떤 분들은 성장성이 아주 확실한 종목은 가치보다 비싸게 사도 된다. 어느 정도 비싸게 사도 계속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데 가치보다 비싸게 사면 안 되죠. 그냥 주가 자체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사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 가치를 계산할 때 이미 1단계에서 성장성까지 감안한 가치를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 계산된 가치보다 비싸게 사는 건 당연히 가치 투자가 아니겠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지나치게 비싸게 주고 사면은 좋은 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기업이 우주 정복을 할 기업이 아니라면 말이죠. 반대로 좀 그런 그냥 적당한 기업이라도 가치보다 현저히 싸게 사면은 그건 또 좋은 투자가 될 수도 있죠. 그렇게 싸게 매수를 성공했다면 2단계까지 성공을 했으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3단계는 적정한 가격으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가치보다 싸게 샀다고 해도 언제 그 가치만큼 올라올 것인지는 정말 기약이 없어요. 단숨에 한 달 만에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이 걸려도 그 가치를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수두룩합니다. 그걸 견디기가 정말 어렵죠. 나는 이 회사의 가치가 10,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7,000원의 가격이라서 매수를 했는데, 그런데 그 회사의 주가가 6,000원으로 떨어진다. 이러면은 사실 정상적인 생각으로는 싸졌으니까 더 가치와 가격이 벌어졌네. 더 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참 안 되죠. 뭔가 가격이 떨어지면은 일단 내가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한 건가 의심이 들고요. 뭔가 내가 놓친 부분은 없는지,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내 가치평가에 의문을 품게 되고요. 그래서 팔아버리기가 쉽죠. 손절을 한다던가. 그 다음에 진짜로 이게 기다리면은 가치를 찾아갈까? 내가 가치를 잘 평가했지만 영원히 사람들이 몰라주지 않을까? 계속 이 주가에 머무는 거는 아닐까? 더 떨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도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견디지 못하고 파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가치에 맞는 가격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 가치평가가 틀렸을 확률도 매우 높겠죠. 그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한두 종목만 투자를 해서는 내가 실수로 가치평가를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 가치에 맞는 가격을 영원히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분산 투자, 한 10종목 이렇게 투자를 해 놓으면은 그래도 그 전체 10종목을 봤을 때는 모두가 틀리기는 힘들 거고, 또 모두가 가치에 맞는 가격을 찾아가지 못하기는 힘들 거니까 그 중에 한 반 정도만 제대로 찾아간다고 해도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가치 투자를 실패하더라도 돈을 버는 경우는 있죠. 1단계 일단 가치평가를 잘못하고 또 비싼 가격에 2단계로 매수를 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장이 좋아서 대세 상승장이라던가 아니면 그 종목이 우연히 무슨 테마를 탄다던가 이러면 비싼 가격에 팔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래 지속되기는 힘들죠. 운의 영역이기 때문에 단기간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은 거죠. 제대로 된 평가와 확실히 싼 가격의 매수, 그리고 비싼 가격의 매도, 이런 것들을 잘 해야 결국은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가치 평가라는 게 좀 타고난 부분도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감각, 이런 거는 타고난 부분도 큰데 어느 정도 노력으로도 좀 극복이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저는 노력파는 아닌데 좀 더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가치 평가도 잘 해보고 많은 기업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